요즘 자녀들 앞으로 주식을 많이 사주시잖아요. 그런데 주식 사주시기 전에 꼭 이런 대화는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주기 전에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이들과 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더라고요. Capitalism. 이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른 차이점이 뭔지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생산수단의 소유의 여부예요. 생산수단 뭘까요? 생산수단. 뭔가 만들어내는 게 생산수단이겠죠?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게 되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나라한테 허락을 안 받고 스스로 가게를 열 수 있어요. 맞죠? 빵집도 차릴 수 있고 치킨집도 차릴 수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돈이 많으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공장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을 가동하면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내면은 정부에서 노터치 한다는 거예요. 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모든 생산 수단을 정부, 즉 나라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죠. 맞죠? 엄마는 무슨 일에서 돈을 벌어? 엄마는 직업이 뭐야?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한 5살 지나면서. 그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엄마는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번단다. 아빠는 이런 일을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번단다. 또는 뭐 이런 가게를 해서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번단다.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엄마 아빠는 제공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번단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월급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은 해야 되겠죠. 근로소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또는 어떤 노력으로 버는 근로소득은 있어야지 진정한 자립이 되겠죠. 분명히 그것도 존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은연중에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는 거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어른이 되는 거고 회사에 취직하면 나도 월급을 받는다.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네.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공산주의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차이점?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즉,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게 허락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열심히 회사에 일해서 월급을 받지만 일정 부분은 생산하는 데 쓰이기도 해.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란 게 뭘까?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요만한 돈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만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라는 행위인데, 이 투자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한순간 이렇게 쪼그라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단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근데 그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번 돈이 점점 불어나게 할 수 있어.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이 뭘까? 옛날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겼단다. 돈을 맡기면 맡긴 대가로 우리 은행에 돈을 이만큼이나 맡겼어. 그러면 맡긴 대가로 내가 이자를 쳐줄게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자가 너무 조금 주는 거야. 옛날에는 새우깡 한 봉지가 5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새우깡 한 봉지가 1200원 가까이 올랐어. 물가는 올랐는데 그 이자는, 시발이 콩 마른 그 이자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 더 내려갔어. 그래서 은행은 좀 매력이 없어졌어. 은행은 투자할 만한 수단이 되지 못해. 그래서 어른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를 해. 부동산이 뭘까? 땅, 집, 상가, 농, 밭대기.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거 다 부동산이에요. 그런 거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을, 그 땅을 사서 임대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그럼 빌려준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겠지. 빌려주거나 세를 놓거나, 아니면은 사서 조금 더 기간이 올랐을 때 팔면은 오른 그 차이 금액만큼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니까 투자를 한 거지. 생산을 하게 된 거지. 그지?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많이 못하게 해. 법도 많이 계속 바뀌고 세금도 점점 많이 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도 이제 조금은 어려워지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요즘 어른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단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주식 얘기로 요즘 많이 도배가 되고 있죠. 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주식하는 뭐 초등학생도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한 달에 2천만 원 벌었다고 하던데, 그만큼 이제 주식이란 걸 많이 하게 되었는데, 주식이 뭐냐?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공장을 짓지 않아도, 내가 회사의 CEO가 되지 않아도, 내가 통닭집 사장님, 뭐 피자집 사장님, 뭐 임원이 되지 않아도 내가 그 기업을 일부 가질 수 있는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주식이란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될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뭐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스스로 이해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공장을 짓는 것만큼이나 그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 그 생산 수단의 도구가 바로 주식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월급만 받게 되면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시대에 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네. 그 월급만 받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고 쓰면은 모자라요. 왜 모자랄까요? 물가는 항상 오르기 때문이죠.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뭐 최저임금 그리고 월급이 같이 올라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미래의 아이들이 이제 살아갈 시대는 아마 더 힘들어질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이 경제관념을 첫째에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부모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술도 처음에는 뭐 아빠한테 배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경제, 주식도 이제 부모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난 내 길은 이게 아니라 나 그냥 주식 해가지고 한탕에 먹고 그냥 부자 될래 하는 그런 좀 어설픈 어른이 안 되게끔 우리가 미연에 그걸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회 분위기가 그만큼 바뀌었어요. 네. 한탕주의, 몰빵, 비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데요.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같이 새로운 투자 수단도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돈에 너무 현안이 되어서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의 반이 그냥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더구나 얘네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애들인데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정말 건강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좀 가정에서 시켰으면 좋겠고, 정말 올바른 경제관념, 돈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걸 부러워하는 사람인지, 나의 목표는 뭔지, 나의 비전은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렇게까지 차츰차츰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고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 일단 저는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경제 교육의 기본은 생산 수단을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 어떤 기업과 함께 나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걸 늘 관찰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인가 스스로의 비전도 꿈꿔보고 창의적이고 정말 시대가 원하는 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주식 사주고 네 계좌에 돈 수익률이 얼마나 들었네? 와 이거 샀더니 수익률이 이만큼 올랐어. 그때 사기 잘했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 기업의 주식을 사게 됐는지, 미래 산업의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이 기업의 영향력은 어떤 게 있는지, 이 기업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일찍부터 뭐 증여를 해서 뭐 주식 계좌에 돈을 뭐 불려줘서 뭐 경제적인 자립을 뭐 뒷받침해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인데 그거에 기반은 이 정신적인 자립도 분명히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좌에 뭐 두둑히 있다 한들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걔도 걔 노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의식의 자립,
이 주체성 이런 것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아직 찾고 있어요. 의식의 살인과 주체성. 팔랑팔랑 하는 거를 여전히 이거 못 고치겠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고쳐질까요, 여러분? 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을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시야를 좀 넓게 가지고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미리 좀 평소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자녀와 나누면 좋을 법한 이제 경제 이야기, 뭐 주식에 관한 이야기도 업로드를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알고TV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아시죠?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네, 안녕.